예측 복과와 해석,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측 복과와 해석은 수능 대비 단락 독해와 문장 해석, 그리고 단어 암기를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단원마다 강의를 청취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인트로 강의에서 소개하는 방법과 순서대로 학생 스스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순서는 교재 학습을 스스로 진행한 다음 온라인으로 단어 테스트와 문제풀이 훈련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의 온라인 테스트 과정을 정답과 비교하여 학생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반복 학습을 하도록 지도하시고 필요한 경우엔 첨삭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실제 교재의 모습입니다. 인트로 강의에서는 고2 교재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3, 고1, 고2, 고3 교재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이 인트로 강의를 참고하여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측 독해와 어휘 예측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측 독해는 수능 단락 독해법입니다. 보통 단락 독해를 할 때 학생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문장이 등장했을 경우. 둘째, 독해 속도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셋째, 모르는 어휘가 등장했을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독해법이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한 예측 독해입니다. 단락은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는데 이것을 A는 B이다 또는 A는 B하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에는 이 한 가지 주제가 같은 내용을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하면 A가 등장하면 B의 내용을, B가 등장하면 A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단락을 읽는 독해법을 예측 독해라고 합니다. 예측 독해를 하게 되면 어려운 문장의 해석, 독해 속도, 모르는 어휘의 의미 예측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빈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측 독해 훈련을 하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이 빈칸 부분의 내용을 예측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는요. 사람들은 종종 보트를 구매하거나 해변에 있는 집을 빌리거나 수영장에 보수를 하는 이런 문제를 겨울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 뒤에는 문맥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 겨울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트를 구매하거나 해변에 집을 렌트하거나 수영장의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겨울에 이런 일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수기에 거래하라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빈칸의 내용을 예측한 다음에 이제 예측 확인을 해야 되겠죠. 빨간색 글씨 부분이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만나볼까요? 자, 그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냐? 당신이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좋은 거래를 찾아야 할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거래를 하라. 우리가 예측한 내용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글의 단서를 개입하여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단서라는 것은 첫 문장의 내용이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단서와 전후 문맥을 활용하여 만약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면 그 의미를 끝까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예측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단어는 잘 기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측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뇌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기 기억화 되는 거죠. 이렇게 예측한 의미가 정답과 다를 경우에는 예측이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단서를 생각하면서 예측한 어휘를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예측 독해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예측 독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래 제시된 단어들의 의미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 예측 독해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아는 단어들은 그냥 뜻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 빌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문맥을 통해서 글의 단서를 이용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끝까지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70에서 80% 정도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예측 독해와 어휘 예측 훈련 과정을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1번, 2번은 하나의 단락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예측 독해를 해보죠. 자, 빈칸의 내용을 예측하라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읽어볼까요?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 덜 바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기는 뭐가 될까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더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 같다. 자, 빈칸의 내용은 뭐가 올까요? 언제 거래를 하면 더 따뜻한 환대를 받을까요? 당연히 바쁘지 않을 때. 그렇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비수기에 거래하면 더 따뜻한 환대를 받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 12월 달에 해변에서 휴가를 계획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더 성과가 좋은 협상을 얻을 것 같다. 다시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 같다와 똑같은 그런 패러프레이징이 등장했죠. 더 성과가 좋은 협상을 얻을 것 같다. 그럼 언제 거래하면 그럴까요? 당연히 비수기에 거래하면 그러한 좋은 성과를 얻겠죠.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 독해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예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빨간색 글씨 부분을 읽어서 자기 예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빨간색 글씨 부분을 해석해 보면 당신이 수요가 많은 그런 바쁜 시기에 거래를 하는 것보다 그랬으니까 비수기에 거래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빨간색 글씨를 보면 만약 당신이 비수기에 토론 또는 협상을 시작하면 즉 비수기에 거래하면 이런 뜻이죠. 예측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확인이 끝나면 이제 아래 제시된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또는 모를 거라고 예상되는 단어들을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 단어들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 문장들을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글의 단서와 전원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예측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 아래다가 쓴 다음에 역시 예측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암기한 노의를 바탕으로 문장 해석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선 해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해석이 간단하므로 여기서는 2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된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즉 주어나 보어, 목적어, 수식어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말은 토시 언어입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등을 토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영어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연결된 문장의 위치 정보, 여기서는 코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를 우리말 토시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다음 2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첫째, 연결된 문장의 코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즉 영어의 위치 정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적절한 우리말 토시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합니다. 먼저 5대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된 복잡한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연결된 문장의 위치를 보고 명사절, 형용사절, 동격, 형용사 간형구, 부사절 등등의 위치 정보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ABCDE라는 코드로 치환해서 표시하고 부르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요령은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재에 연결 장치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연결 장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ing나 wh.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가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에 연결된 문장의 위치를 보고 코드를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연결된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토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토시를 이용해서 코드를 판단하고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장치가 등장했는데요. ing가 연속 3개 있는데 이 3가지가 병렬로서 목적어 자리에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목적어니까 코드 A 이렇게 쓰고요.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이렇게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트를 구입하거나 얘도 목적어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변에 별장을 빌리거나 혹은 얘도 A가 되겠죠. 수영장의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계속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해석을 쓰면 되겠죠. 그러나 그때가 비동사 뒤에가
자, 연결 장치가 등장했으니까 보호죠. 그래서 역시 코드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스스로 판단해서 쓴 다음에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적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당신이 좋은 거래를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코드가 등장하는 경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n이라는 연결 장치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주절 뒤에 있으니까 위치가 비교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쓰면 되겠죠. 다음에 연결장치 when이 등장했는데요. 자, 위치를 보세요. 시간 명사 뒤에 있죠. 그럼 관계 부사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B코드라고 쓰고요.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자,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 장치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죠. 역시 목적어 자리니까 코드 A라고 쓰고요.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거는 분리된 주어라는 이론인데 공부가 약간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리된 주어니까 코드 A가 되고요. 이와 같은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쓰는 훈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라는 연결 장치가 등장했는데 다 알죠? 부사절이죠. 주절 뒤에 붙어 있으니까 항상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코드의 위치를. 그래서 부사절이니까 코드 E라고 쓰고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해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문장을 코드를 판단한 다음에 제시된 토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교재나 연습장에다 쓰는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학생 스스로 토시 연결 훈련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재의 내용에는 이렇게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토시는 보이지 않죠. 제시된 코드를 학생 스스로 토시로 연결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재나 연습장에 토시를 정확히 연결하여 해석을 쓴 다음에 해답과 비교 및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적어니까 코드 A란 걸 앞에서 이미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게 코드 A인데 해석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말 토시를 붙일 줄 알아야 되겠죠. 앞에 했던 걸 참고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트를 구입하거나 이와 같이 토시를 연결해서 스스로 연습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역시 목적어니까 코드 A인데 자, 이 A라는 코드 정보를 위치 정보를 우리말 토시로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변 별장을 빌리거나 그 다음 혹은 수영장 유지 보수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토시를 붙여서 해석을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모든 문장을 대상으로 제시된 코드를 이렇게 토시로 바꾸는 훈련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측 독해, 어휘 예측, 코드 판단, 토시 연결 등의 훈련이 끝나면 그 네 가지를 동시에 훈련하는 해석 자동화 훈련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 자동화될 때까지 단락을 반복하여 읽으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노트에 해석을 정확하게 2번 썼습니다. 그 해석을 토대로 이제 우리말을 읽을 때처럼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을 신경 쓰지 않는데도 정확하게 코드가 판단되고 토시가 연결되도록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 문장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목적어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트를 구매하거나 해변에 별장을 빌리거나 수영장 유지 보수하는 것을 겨울에 그러나 정확히 그때가 당신이 좋은 거래를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 판단 자동화 훈련, 토시 연결 자동화 훈련, 그리고 예측 독해 자동화 훈련, 그리고 암기한 어휘의 연상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의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3개의 유닛별로 학습이 끝나면 단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의 특징은 먼저 글의 단서가 제시됩니다. 글의 단서라는 것은 단락의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뽑아놓은 거죠. 여러분들은 글의 단서를 보고 그 글의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떠올린 다음에 앞에서 암기했던 어휘들을 기억해내는 훈련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교재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반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글의 단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이 단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지 알겠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외웠던 이 단어들이 어때요? 쉽게 생각이 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복과와 해석 교재의 학습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일정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세워서 12권의 교재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